많은 이들은 세상이 통제되고 있으며 정부가 각자의 영토를 이해하고 과학이 지구의 현상을 지배하고 있다고 믿는다. 그러나 이러한 신뢰가 퍼져가는 동안 줄리 그린은 침묵을 깨고 아무것도 안전하지 않다고 말한다. 그녀는 인류 전체의 발밑에서 심오한 사건들이 움직이고 있다고 선언한다. 견고하다고 여겨지던 지역들이 무너지고 잊혀진 영역들이 힘을 얻고 있다고 설명한다. 아무도 이미 다가오고 있는 글로벌 재편에 대비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한다. 그녀의 목소리는 변화가 점진적이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을 때 더욱 힘을 얻었다. 변화는 되돌릴 수 없는 결정처럼 나타날 것이라고 했다. 각 세부 사항은 지층 아래에서 진행되는 진짜 문제를 외면한 채 피상적인 위기에만 집중하는 당국의 무시된 경고처럼 드러났다. 줄리는 그 시작된 순간 자신이 어떤 존재에게 사로잡혀 확장된 인식 상태로 이끌렸다고 밝혔다. 그녀는 저항하려 했지만 실패했다고 말했다. 그녀는 지구가 불규칙하게 맥동하며 오래된 압력이 마침내 분출할 준비를 하는 듯한 감각을 느꼈다고 했다. 첫 장면은 세계 지도를 보여주었다. 그것은 정지해 있지 않았다. 살아 있었다. 그녀 앞에서 정확하게 변화하고 있었다. 대륙이 움직였다. 바다가 물러났다. 땅이 드러났다. 안전지대로 여겨지던 곳들이 일그러졌다. 오래된 역학 구조가 사라졌다. 그녀는 국경선이 마치 부서지기 쉬운 구조물처럼 흔들리는 것을 보았다. 줄리에 따르면 한 지점이 특히 그녀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황해 지역에서 비정상적인 이동이 나타난 것이다. 물이 안정성을 잃는 듯 보였고 바다 아래의 지반이 서서히 솟아오르기 시작했다. 그녀는 그곳이 변형되어 더 이상 해상 통로가 아니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 지점은 육지로 연결되어 한국의 대륙 내 전략적 위치를 바꿔놓을 회랑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러한 변화는 느리지 않을 것이며 뚜렷하게 일어나 전문가들을 당황하게 하고 정부들을 긴장 상태로 몰아넣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은 끊김없이 이어졌다. 줄리는 또 다른 움직임을 느꼈다고 했다. 이번에는 반대 방향이었다. 일본 열도가 아래에서 압력을 받고 있는 모습이 나타났다. 4개의 깊은 구조가 그 영토를 지탱하고 있었지만 그중 2개가 약해져 있었다. 그녀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균열이 구조적 붕괴를 일으킬 것이라고 묘사했다. 도시 전체가 집안 불안정에 직면할 것이라고 말했다. 건물들은 마치 약한 표면 위에 놓인 듯 흔들릴 것이고 도로는 뒤틀리며 해안 지역은 급격한 변화를 겪게 될 것이라고 했다. 그녀의 말에 따르면 일본은 그 자체의 구성을 완전히 바꿔놓을 사건들을 맞닥뜨리게 될 것이다. 줄리는 이러한 지역들의 불균형이 다른 힘들을 활성화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녀는 지구는 불균형한 압력을 견딜 수 없다고 말했다. 한쪽이 가라앉으면 다른 쪽은 솟아오른다. 비전의 지도에 다시 한번 한국이 나타났다. 그녀는 동쪽에서 밀려오는 거대한 힘에 의해 한반도 전체가 밀려 올라가는 모습을 보았다. 이는 전면적인 파괴를 의미하지는 않았다. 그것은 재배치를 의미했다. 이 재배치는 향후 사건들에 대한 국가의 영향력을 바꿔놓을 것이었다. 그녀는 이 변화가 정치적 결정이 아닌 지구 자체의 움직임에 의해 일어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줄리는 이러한 변화들을 관찰하는 동안 그녀를 이끄는 존재가 더 많은 세부 사항들을 보여주었다고 설명했다. 그녀는 먼 지역들을 연결하는 보이지 않는 연결망을 보았다. 지하의 힘들이 마치 톱니바퀴처럼 반응하고 있었다. 기존의 모든 논리를 무너뜨리는 변화들이 있었다. 그녀는 합리적인 설명을 찾으려 애썼지만 찾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다 그녀는 지구가 수세기 동안 축적된 불균형에 반응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다. 그 비전은 한 가지 메시지를 반복했다. 아무것도 지금 그대로 머물지 않을 것이다. 그녀는 감정적으로 극심한 무게를 느꼈다고 전했다. 어떤 세부 사항도 완화해서 전달할 수 있는 허락이 없었다고 했다. 세상은 거친 전환기의 문으로 들어갈 것이라는 점을 밝혀야 했다. 그녀는 자신만만하던 국가들이 내부의 취약함을 자각하게 될 것이며 안정적으로 여겨지던 나라들도 구조적 도전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무시되던 지역들은 전략적 요충지로 바뀔 것이다. 한국은 이 과정의 중심에 여러 번 등장했으며 일본에서 일어나는 일로부터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했다. 줄리는 지질학적 이동이 아시아 대륙 전체 속에서 한국의 위치를 새롭게 정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비전이 더 깊어지자 줄리 그린은 자신이 단순히 외적인 변화만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주변에서 강한 압박감을 느꼈고 누군가가 모든 것을 계산된 방식으로
재조정하고 있는 것처럼 느꼈다. 그 존재는 안정을 주는 것이 아니라 긴박감을 전달했다. 줄리는 한국의 산맥, 계곡, 해안 지역 아래에서 깊은 움직임이 일어나는 장면들을 인식하게 되었다고 묘사했다. 그녀는 그동안 안정적으로 보였던 이 지역들이 동쪽에서 촉발된 힘에 반응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땅이 불규칙하게 호흡하고 있었으며 때로는 팽창하고 때로는 수축하면서 더 큰 사건의 전조를 나타내고 있는 듯했다고 말했다. 줄리는 하나하나의 세부 사항마다 모든 것을 기록해야 한다는 강한 책임감을 느꼈다고 말했다. 어떤 것도 무시할 수 없었다. 그녀는 산들이 미세하게 기울어지는 것을 보았다. 경사면이 거의 감지할 수 없을 정도로 진동하는 모습을 보았다. 해안선은 육안으로는 거의 알아챌 수 없는 수준의 높낮이 변화를 보였다. 그녀는 이러한 움직임들이 조용하지만 결정적이라고 강조했다. 그것들은 인간의 주의에 의존하지 않았다. 목격자가 있든 없든 일어날 것이었다. 줄리는 이러한 시작은 오직 이상 징후에 민감한 사람만이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초기 징후는 매우 미묘할 것이기 때문이다. 비전은 즉각적인 혼란을 보여주지 않았다. 그것은 준비 과정을 보여주었다. 이 준비는 이 지역의 역사를 바꿔놓을 것이다. 줄리에 따르면 한반도의 산맥들이 특별한 강조를 받았다. 비전을 이끄는 존재는 직접적으로 이 산들을 가리켰다. 그녀는 이 자연의 거대 구조물들이 지하에서 올라오는 진동을 감지하는 안테나처럼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동쪽에 축적된 압력이 각 산맥에 독특한 방식으로 반응하게 했다. 일부 산맥은 더 높아졌고 일부는 정밀한 계측 장비만이 감지할 수 있는 미세한 이동을 보였다. 주변의 소리 환경도 변했다. 줄리는 공기가 이상하게 무겁게 느껴졌다고 말했다. 그것은 강풍이 아니라 지구 내부 변화에 반응하는 대기의 반응이었다. 그녀는 이러한 현상이 즉각적인 파괴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그것은 재구성을 의미했다. 한국은 전환의 지점으로 떠올랐다. 충격을 흡수함과 동시에 새로운 힘들이 자리를 잡을 수 있는 공간이 되는 곳이었다. 줄리는 비전이 지구가 특정 지역을 선택해 이러한 변화를 감당하게 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주었다고 말했다. 우연이 아니었다. 한반도는 반복해서 빛으로 비추어졌고 다른 지역들은 어둡게 가려지거나 완전히 사라졌다. 비전은 이후 한국 너머로 확장되었다. 존재는 세계 여러 지역을 보여주었고 이 지역들 역시 점차 불안정해지고 있었다. 지진 활동이 있는 지대는 그 활동이 더욱 심화되고 있었으며 움직임의 기록이 거의 없던 지역들마저도 예상치 못한 진동을 보이기 시작했다. 지도는 지하에서 긴 통로처럼 연결된 균열들을 드러냈다. 이 균열들은 대륙 전체를 가로지르며 멀리 떨어진 영토들의 내부 구조를 변화시키고 있었다. 비전은 변화 중인 글로벌 네트워크를 가리켰다. 각각의 지점은 다른 지점에 영향을 주었다. 모든 움직임이 반응을 유발했다. 줄리는 이러한 연결이 왜 황해가 변화의 중심으로 등장했는지, 왜 일본이 극단적인 균열을 겪게 될지를 설명해준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 존재는 말없이 말하고 있었다고 그녀는 전했다. 이해가 직접적으로 마음속에 주입되는 듯했다. 지구는 장기간의 불균형을 견디지 못한다. 한 지역이 지지력을 잃으면 다른 지역이 힘을 얻는다. 어떤 지역이 내려가면 다른 지역이 올라간다. 줄리는 보이지 않는 힘들이 지하의 흐름처럼 움직이는 것을 보았다. 그것들은 밀고 끌고 빠르게 적응하도록 강요하고 있었다. 비전은 이 체계가 인간의 의지에 반응하지 않을 것임을 반복했다. 그것은 오직 지구 자체의 리듬을 따른다. 줄리는 이 현상이 2026년에 절정에 이를 것이라고 보았다고 말했다. 그 해가 다시 한번 그녀 앞에 나타났고 이번에는 훨씬 강렬했다. 그것은 지구의 에너지 분포가 바뀌는 주기의 시작점이었다. 모호한 경고가 아니었다. 확언이었다. 그 존재는 날짜가 변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정해진 때였다. 비전이 보여준 준비 과정은 그 직후 찾아올 심층적 변화로 넘어가기 위한 전환이었다. 그러나 다음에 나타난 장면은 줄리를 깊이 뒤흔들었다. 지질학적 변화가 단순히 자연적 현상만은 아니라는 것이었다. 그것은 영적 움직임을도 의미하고 있었다. 전통적인 의미의 영성이 아니었다. 특정 신앙과도 무관했다. 지구 자체의 에너지와 연결된 성질이었다. 그녀는 존재가 더 높은 진동수를 가진 지역들이 먼저 반응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고 말했다. 한국이 이 맥락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했다. 그 나라는 점점 강해지는 힘에 둘러싸여 있었고
일본의 붕괴로 방출된 에너지의 일부를 받는 것처럼 보였다. 이 이동은 한국이 세계적 무대에서 새로운 위치로 나아가게 만들 것이라고 했다. 비전은 갑자기 전환되었고 줄리 그린은 완전히 선명한 일본 지도를 보았다. 흐릿하지 않았다. 정밀하고 직접적이었다. 그녀는 일본 열도가 4개의 깊은 구조물, 거대한 기둥과도 같은 에 의해 지탱되고 있는 것을 보았다. 비전을 이끄는 존재는 그중 2개가 지난 수십 년 동안 안정성을 잃었다고 말했다. 줄리는 그 기둥들이 피로가 축적된 듯 불규칙하게 진동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바라볼수록 불안정성이 더 명확해졌다. 나머지 2 기둥은 지탱하려고 했지만 전체를 안정시키기엔 충분한 힘이 없었다. 줄리는 일본의 도시들이 거의 알아채기 힘든 움직임을 보이고 있었다고 말했다. 건물은 몇 밀리미터씩 기울고 있었으며 그 몇 밀리미터조차 치명적 결과를 품고 있었다. 해안 도로들은 형태가 변했고 연안 지역의 땅은 일반적인 관찰로는 감지되지 않을 변화를 보였다. 외부에서 보면 모든 것이 평온해 보였다. 줄리는 바로 그 평온함이 많은 사람들을 속이게 될 것이라고 했다. 불안정은 표면이 아닌 깊은 내부에 있었다. 붕괴는 부분적이 아니라 내부 약화의 총합으로 찾아올 것이었다. 그 존재는 이 과정이 인간의 선택과는 무관하며 피할 수 없는 흐름이라고 말했다. 줄리는 일부 지역 전체가 갑작스러운 액상화 현상을 겪는 장면을 보았다고 말했다. 땅은 견고함을 잃고 지반이 꺼지며 바닷물이 과거의 도시 지역 안으로 밀려들었다. 줄리는 이 장면을 단호하게 묘사했다. 일본은 지반이 지지력을 잃은 표면처럼 작동하는 시기를 겪게 될 것이며 고층 건물들이 하루에 수 센티미터씩 미끄러질 것이라고 말했다. 지하 구조물들은 예고 없이 붕괴되고 철도 노선들은 단기간 내에는 복구 불가능한 흔들림을 겪게 될 것이다. 그녀는 이러한 현상들이 어떤 처벌이 아니라 이 지역을 지탱하던 지하 기둥들의 소진에 대한 자연스러운 반응이라고 했다. 그 다음에 나타난 비전은 더 강력했다. 줄리는 3번째 기둥이 불안정해지기 시작하는 순간을 보았다. 존재는 그 지점을 직접 가리켰고 화면은 흔들렸다. 그 구조물이 옆으로 미세하게 밀려났고 그 위의 지반이 천천히 꺼지기 시작했다. 그것은 즉각적인 붕괴가 아니라 피할 수 없는 연속작용이었다. 기둥이 무너짐에 따라 지도 속의 일본 열도는 점점 더 강한 힘에 의해 아래로 끌려 들어가는 모습이었다. 일부 지역은 높이를 유지했지만 다른 지역들은 빠르게 내려갔다. 그 불균형은 누구에게나 분명하게 보일 정도로 확대되었다. 줄리는 이 움직임이 일본에만 국한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방출된 에너지는 한반도를 향해 이동할 것이라고 했다. 단순한 물리적 이동이 아니라 지하 압력의 흐름이었다. 존재는 이 힘의 파장이 지구의 깊은 층을 뚫고 이동해 결국 한반도에 도달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녀는 한국 땅이 일본 붕괴로부터 나온 에너지를 직접적으로 받아내는 장면을 보았다. 해안 지역들이 가장 먼저 반응했고 동부 일부 지역은 가벼운 진동을 보였다. 존재는 이러한 신호들이 전문가들에게 포착될 수 있으나 해석은 불완전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줄리는 한국이 땅을 잃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오히려 힘을 얻게 될 것이라고 했다. 힘을 얻는다는 것이 충격이 없다는 뜻은 아니며 그것은 재배치를 의미한다. 일부 지역은 융기하고 다른 지역은 압축을 겪게 된다. 비전은 전면적인 파괴가 아니라 적응을 보여주고 있었다. 지구가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반응이었다. 존재는 반복해서 말했다. 지구는 불균형을 용납하지 않는다. 일본이 가라앉을 때 한반도는 밀려오른다. 이 힘은 한국을 세계 무대에서 새로운 역할로 밀어 올릴 것이다. 비전은 이어서 강력한 사회적 결과를 보여주었다. 일본이 불안정성에 직면함에 따라 수백만 명이 특정 지역이 더 이상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 되었음을 자각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줄리는 대규모 인구 이동을 보았다. 소규모가 아니었다. 전체 집단이 안전을 찾아 열도를 떠나게 될 것이었다. 존재는 그것이 선택이 아닌 필연적인 생존의 문제라고 했다. 줄리는 이 움직임이 주변 국가들, 특히 한국에 큰 압력을 가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비전은 치열한 논쟁, 혼잡한 국경, 긴급한 결정들이 오가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상황은 무거워졌다. 줄리는 한국의 항구 도시들이 비전에 등장하는 것을 보았다. 이전까지 바다에 의존하던 지역들이 그 특성을 잃기 시작했다. 해안선이 후퇴하고 물이 매일 수 킬로미터씩 물러나 완전히 새로운 위치에서 안정되었다. 줄리는 어떤 도시들은 바다가 너무 멀어져 더 이상 해안 도시로 간주되지 않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존재는 이 변화를 명확히 보여주었다. 한국은 상당한 영토를 새롭게 얻게 될 것이며 이는 아시아 전체에서의 영향력을 변화시킬 것이라고 했다. 이러한 확장은 점진적이 아니라 급속하고 직접적이며 부정할 수 없는 수준이었다. 줄리는 이 새 땅이 연약한 토양이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그것은 견고하고 밀도가 높은 지반으로 대형 건축물들을 지탱할 수 있었다. 존재는 이 땅의 확장이 매우 멀리까지 이어진다고 보여주었고 이는 이전엔 이론적으로만 존재하던 육상 이동 경로를 실현 가능하게 만들었다. 한반도는 대륙과 직접 연결되며 한국과 중국 사이에는 더 이상 바다라는 장벽이 존재하지 않게 된다. 이 연결은 전환기의 핵심 지점으로 강조되었으며 한국의 지정학적 위치를 영원히 바꾸어 놓을 결정적 이정표가 되었다. 이 변화는 조용히 일어나지 않았다. 존재는 즉각적인 파장을 보여주었다. 새로운 영토의 출현은 세계 여러 나라의 큰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줄리는 해외 국가들이 업데이트된 지도를 충격 속에서 분석하고 긴장된 회의와 긴급 담화를 벌이며 무역 노선을 재구성하는 모습을 보았다. 세계는 한국의 영토 확장을 어떻게 다뤄야 할지 고민하게 된다. 한국은 더 이상 고립된 반도로 인식되지 않는다. 이제는 아시아 대륙으로 진입하는 대형 관문으로 간주된다. 그동안 일본은 정반대의 길을 걷는다. 비전은 대규모 인구 이동을 다시 보여준다. 집안이 지택력을 잃기 시작하면서 수천 명이 열도를 떠난다. 해안선은 천천히 침식되고 단단했던 구조물들은 내부에서부터 무너져 내린다. 줄리는 사람들을 가득 태운 선박들이 급히 일본을 떠나는 장면을 보았다. 그것은 기회가 아닌 절박한 필요 때문이었다. 존재는 이 움직임이 결코 작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것은 거대한 물결처럼 밀려들며 이로 인해 생긴 인구 압박은 주변국들과의 직접적인 긴장을 초래한다. 한국은 주요 도착지 중 하나가 된다. 단지 안전한 땅이기 때문만이 아니라 가장 가까운 나라이기 때문이다. 이 시점에서 비전은 더욱 강렬해졌다. 줄리는 황해의 후퇴로 드러난 새로운 땅을 건너는 조직된 집단들을 보았다. 절박한 사람들은 새로 생긴 지역을 지나 안정적이라고 여겨지는 지역에 도달하려 애썼다. 존재는 이 인구들이 한국에 가까워짐에 따라 충돌이 발생하는 장면을 보여주었다. 새로 생긴 영토는 아직 공식적인 경계가 정해지지 않았기에 긴장의 무대가 되었다. 각 집단은 자신들의 공간을 주장했고 각 국가는 그 지역에 대한 지배권을 확보하려는 시도를 했다. 줄리는 조용한 충돌과 긴급한 결정들이 이 새 땅의 운명을 형성해가는 과정을 보았다. 비전은 세계 지도자들이 이 지역을 점점 더 우려의 시선으로 주시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한반도와 중국 사이에 새롭게 형성된 땅은 두 국가의 지리적 위치를 완전히 바꿔놓았다. 한국은 지리적 이점을 얻었고 중국은 그 이점을 불안한 눈으로 바라보았다. 존재는 최초의 수 킬로미터에 달하는 단단한 토지가 드러나는 순간부터 격렬한 논쟁이 시작될 것임을 암시했다. 중국은 이 지역의 역사적 권리 때문이 아니라 전략적 목적으로 일부 지역을 자국의 영향권의 연장선으로 간주하고 영유권을 주장하려 할 것이었다. 줄리는 이러한 긴장이 단순한 외교적 논쟁에 그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녀는 은밀한 군사적 움직임을 목격했다. 전략적 거점에 배치되는 장비들, 서부 한반도 국경 근처에서 움직이는 차량들이 보였다. 존재는 이러한 움직임이 직접적인 전쟁으로 이어지지는 않겠지만 지속적인 긴장과 불안정한 분위기를 형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어느 한쪽의 행동은 즉각적인 대응을 초래했고 이 새로운 영토를 둘러싼 경쟁은 이 시대 가장 큰 지정학적 압력 중 하나로 부상하게 된다. 그러나 비전은 예상치 못한 전개를 보여주었다. 존재는 중국이 수적, 물질적으로는 우위를 가지고 있음에도 국내의 불안정성과 정치적 분열로 인해 새 땅의 출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할 것임을 밝혔다. 줄리는 중국이 내부 갈등, 지역 간 경쟁, 지도층 간의 긴장에 시달리는 모습을 보았다. 반면 한국은 점점 더 강해지고 있었다. 바다의 후퇴는 도시 확장과 군사적 경제적 성장의 기반이 되었고 새로운 영토는 인프라 구축과 개발을 위한 전례 없는 공간을 제공하고 있었다. 줄리는 몰락과 부상 사이의 이 극명한 대비가 전환기의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본이 가라앉고 중국이 내부 불안정에 휘말리는 동안 한국은 실제로 땅을 얻고 있었다. 존재는 반복해서 말했다. 지구가 힘의 균형을 재배열하고 있다고. 일본의 붕괴, 중국의 흔들림,
새 영토의 출현은 모두 하나의 과정의 일부였다. 그리고 그 중심에서 한국은 혼돈 속의 안정 중심지로 재배치되고 있었다. 줄리 그린의 비전은 더 심각한 단계로 나아갔다. 존재는 대륙 규모 붕괴에 직접적 영향을 드러냈다. 화면에는 중국 영토가 전례 없는 내부 불안정 상태에 빠지는 장면이 펼쳐졌다. 이는 고립된 자연재해가 아니었다. 구조적인 붕괴였다. 오랫동안 견고해 보였던 지역들이 깊은 균열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지도자들은 내부의 논쟁을 막으려 했지만 균열은 빠르게 확산되었다. 줄리는 정치적 분열이 나라 전체를 가로지르는 균열처럼 퍼지는 장면을 보았다. 존재는 이러한 분열이 중앙 권력을 약화시키고 중국의 대외 영향력을 줄이며 힘을 투사하는 능력조차 점차 사라지게 만들 것이라고 했다. 이 혼란 속에서 줄리는 북한이 비전에 강렬하게 등장하는 장면을 목격했다. 예상 밖의 방식으로였다. 그녀는 북한 체제가 조용히 붕괴하는 모습을 보았다고 밝혔다. 외부의 공격도 내부 쿠데타도 아니었다. 그것은 갑작스러운 고립이었다. 존재는 북한과 연결된 모든 지원선이 끊어지는 장면을 보여주었다. 지탱하던 외부 도움이 중단되었고 체제는 이를 감당하지 못했다. 경제난은 급증했고 군사체계는 효율성을 잃어갔다. 내부의 압력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증가했고 지배 엘리트는 궁지에 몰리게 되었다. 출구는 없었다. 줄리는 북한 지도부가 국제적 도움을 요청하려 했지만 그 어떤 응답도 오지 않는 장면을 보았다. 비전은 혼란스러운 군인들, 불안에 휩싸인 민간인들, 전력과 보급이 끊긴 도시들을 보여주었다. 정권은 통제를 유지하려 애썼지만 정치체계는 더 이상 위기를 지탱할 수 없었다. 존재는 북한을 곧 붕괴할 구조물로 지목했다. 외부 공격이 아니라 내부 소진과 외부 고립의 총합이었다. 그리고 이어진 비전은 결정적인 장면을 보여주었다. 줄리는 북한이 스스로 문을 여는 모습을 보았다. 늘 닫혀있던 국경의 문들이 저항 없이 열리고 외부 접근을 막던 군 관계자들이 자리에서 물러나는 장면이었다. 존재는 북한 민간인들이 금지되어 있던 지역을 넘고 많은 이들이 남쪽으로 향하거나 국제사회의 도움을 기대하며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그 기대는 충족되지 않았다. 붕괴는 막을 수 없는 흐름이었다. 줄리는 이 모든 변화가 군사적 정복에 의한 것이 아니었다고 반복해서 강조했다. 직접적인 충돌은 없었다. 그것은 자연스러운 흡수였다. 존재는 북한 정권이 지탱력을 잃었을 때 한국이 개입하도록 요청받게 될 것이라고 했다. 공격이 아니라 인도적 필요에 의해 비전은 한국 당국자들이 국경을 넘어 치명적인 지역을 안정화시키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 전환은 점진적이고 연속적인 과정으로 이루어졌다. 통일은 전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북한이 더 이상 스스로 설 수 없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것이었다. 그 시점에서 지도는 한반도가 옛 국경을 넘어 확장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줄리는 만주 지역의 일부가 자발적으로 한국과의 연결을 모색하는 장면을 목격했다. 이 지역들은 중국의 약화로 인해 내부 위기를 겪고 있었고 전체 인구가 한국과의 경제적 통합을 원하기 시작했다. 존재는 현지 지도자들이 안정 확보를 위해 협상을 진행하는 장면을 보여주었다. 지역은 스스로 재편되고 있었고 한국의 영향력은 침공도, 강요도, 저항도 없이 넓어졌다. 그것은 주변 국가들의 붕괴로 인한 직접적인 결과였다. 줄리는 이 확장이 전통적인 영토 확장의 개념이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그것은 경제적, 행정적 재편이었다. 한국은 쇠퇴한 지역들에게 기준점이 되기 시작했다. 전체 도시들이 한국의 인프라에 접근하기 위해 움직였고 비전은 철도망이 빠르게 연결되고 새로운 무역 경로가 생겨나는 장면을 보여주었다. 한국은 기존의 대륙이 지배하던 네트워크의 중심으로 떠오르고 있었다. 존재는 이 순간을 세계 전환기에서 가장 중요한 장면 중 하나로 강조했다. 비전은 또한 한국 국민의 심리적 충격과 반응도 보여주었다. 줄리는 사람들이 불가능하다고 여겼던 변화들이 눈앞에서 일어나는 것을 지켜보는 장면을 목격했다. 북에서 온 집단들을 지역 공동체들이 받아들이는 모습, 당국이 신속하게 재통합을 조율하는 장면이 있었다. 모든 것이 매우 빠르게 진행되었다. 존재는 한국이 새로운 규모에 적응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확장된 영토는 새로운 행정 구조를 요구하며 식량, 에너지, 기반 시설에 대한 수요가 폭증할 것이었다. 한국은 효율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내부 붕괴 위험에도 직면하게 될 수 있다.
줄리는 가장 충격적인 부분은 모든 변화가 하나의 흐름으로 정렬되어 있다는 사실이라고 말했다. 황해의 후퇴, 일본의 붕괴, 중국의 불안정, 북한 정권의 몰락은 하나의 순환 구조를 이루고 있었으며 각 단계가 다음 단계를 밀어 올리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었다. 존재는 아무것도 우연이 아니며 모든 움직임이 한국을 강화시키는 동시에 주변의 체계를 약화시키고 있다고 보여주었다. 비전은 반복적으로 지구가 중심 에너지를 재조정하고 있으며 한반도가 이 혼돈 속에서 균형의 중심점으로 떠오르고 있다고 전했다. 비전의 마지막 단계는 존재가 왜 그토록 많은 변화가 한반도에 집중되고 있는지를 밝히는 순간이었다. 줄리는 지구가 불균형하게 분포된 에너지 흐름을 지니고 있으며 극히 소수의 지역만이 이처럼 강한 에너지 부하를 견딜 수 있다는 사실을 전해 들었다고 했다. 존재는 한반도가 이러한 흐름의 중심점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했다. 줄리는 이 장면을 단호하게 묘사했다. 이 땅은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지만 주변의 모든 지하 움직임을 이끌어내는 중심 힘을 품고 있다고 했다. 바로 이 힘이 일본의 침강, 중국 대륙의 분열, 서쪽에서 드러나는 신생 땅을 설명해주는 핵심이었다. 비전은 한반도의 지하를 매우 견고한 구조로 묘사했다. 다른 지역이라면 무너졌을 그 압력을 한반도는 오히려 지지해내고 있었다. 줄리는 판 구조가 한반도 주위에서 조정되며 마치 그곳에 의지하려는 듯 움직이는 장면을 보았다. 붕괴는 없었다. 오히려 강화되고 있었다. 존재는 이 자연적 강화가 한국의 미래와 직접 연결될 것이라고 했다. 한국은 단지 전환기를 견디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세계 구성을 이끄는 중심이 될 것이었다. 줄리는 이 힘이 정치적도, 군사적도, 경제적도 아닌 지질 구조적 기반에 있다고 했다. 지구는 한반도를 안정성의 상징으로 재구성한 것이다. 줄리는 한국 국민이 이러한 변화에 강한 감정적 반응을 보이는 모습을 보았다. 많은 이들이 설명할 수 없는 내면의 충동, 방향 감각, 책임의식을 느끼고 있었다. 존재는 이 반응이 공포 때문이 아니라 직관적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이 인류 재편의 중심 위치에 놓였다는 자각이었고 한반도는 피난처이자 지식의 중심이자 세계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장소로 바뀌게 될 것이었다. 이 변화는 빠르게 그리고 사회 전 영역에서 눈에 띄게 진행될 것이다. 비전은 이어서 2045년의 한국을 보여주었다. 줄리는 완전히 새로워진 한반도를 보았다고 말했다. 전통적인 국경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고 나라는 기존의 영토를 훨씬 넘어 확장되어 있었다. 북한은 완전히 통합되었으며 옛 국경 너머의 지역들도 한국의 경제력과 행정력을 인정하며 스스로 통합을 원하고 있었다. 철도 인프라는 과거 고립되었던 지역을 관통했고 오래된 도시들이 복원되었으며 과거에 사람이 살지 못하던 지역에는 새로운 도시들이 세워졌다. 한국은 이제 조직력, 기술력 그리고 안정성의 세계적 기준이 되어 있었다. 줄리는 서쪽에서 새롭게 드러난 땅이 한국 확장의 핵심 축 중 하나라고 보았다. 도로 물류센터 첨단기술지구, 신도시들이 과거 바다였던 지역을 빠르게 채우고 있었다. 존재는 완전히 말라버린 지역에 방치된 선박들을 보여주었다. 그 새로운 대륙지대는 전략적 요충지로 떠올랐으며 세계적 기업, 국제 운송 경로, 첨단 연구 센터들이 그곳에 집중되고 있었다. 한국은 타국이 가지지 못한 지점을 통제하게 되었고 그 영향력은 아시아 대륙 전역에 뻗어나가고 있었다. 비전은 다른 국가들이 내부 결함에 시달리는 동안 한국이 계속해서 강해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일본은 여전히 축소되고 불안정한 상태였고 중국은 정치적 정체성을 바꿔놓을 수준의 분열을 겪고 있었다. 서구 국가들은 경제적 안정을 위해 한국과의 동맹을 모색하고 있었으며 각국 정부는 한국이 어떻게 지역 붕괴의 시대를 넘어섰는지 이해하기 위해 대표단을 파견하고 있었다. 존재는 한국의 중심 에너지가 빠른 적응력에 있다고 강조했다. 국민들은 변화 속에서 하나로 뭉쳤고 새로운 영토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법을 배웠다. 줄리는 또한 이 변화의 영적 충격과 반응도 보았다. 존재는 다양한 나라의 사람들이 정서적 문화적 지침을 찾기 위해 한국을 찾는 장면을 보여주었다. 단순한 관광이 아닌 생존을 위한 여정이었다. 세계적 위기가 오래된 시스템을 무너뜨린 이후 많은 이들이 자신의 나라에서 더는 찾을 수 없는 해답을 구하고 있었다. 한국은 연구센터, 성찰 공간, 심리 문화 회복 프로그램 등을 통해 불안정한 세계 시민들에게 방향성과 위안을 제공하고 있었다. 한국은 도덕적, 정서적 기준점으로 부상했고
존재는 이 영향이 수십 년간 세계를 움직이게 될 것이라 말했다. 줄리는 비전 속에서 가장 인상적인 장면은 국제사회가 한국을 대하는 태도의 변화였다고 밝혔다. 여러 나라의 지도자들이 깊은 존중을 드러내고 한국이 세계적 붕괴의 순환을 강인하게 통과했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었다. 또한 다른 나라들이 무력했던 시기에 한국은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있었다. 존재는 글로벌 회의에서 한국 대표들이 중재자로 중심에 서 있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한국은 국제 질서의 균형자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고 이 세계적 인식은 한국 변화의 가장 상징적인 결과 중 하나가 되었다. 비전의 마지막에서 존재는 미래가 자동으로 보장되는 것이 아님을 강조했다. 그것은 감정적 준비, 집단적 의식, 사회적 연대를 필요로 하는 여정이었다. 줄리는 이 점이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라고 말했다. 각 개인이 변화의 징후를 주의 깊게 살피고 그 의미를 이해하며 가족과 공동체 간의 유대를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존재는 타인을 돕고자 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각 전환 단계를 무너지지 않고 견딜 수 있을 것이라고 보여주었다. 비전은 단순한 행동, 의식 있는 선택, 공동의 책임감이 2045년에 보여진 그 미래에 도달하기 위한 핵심 요소라고 반복해서 강조했다. 줄리는 비전을 마무리하며 대중이 서로의 통찰을 공유하고 세부를 함께 분석하며 이해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선언했다. 그녀는 개인의 의견, 경험, 성찰이 이 계시의 전체적인 그림을 완성하는 데 큰 역할을 한다고 설명했다. 이 참여는 결정적이었다. 왜냐하면 각자가 현실의 서로 다른 단면을 보고 있기 때문이다. 더 많은 시선이 징후를 인식할수록 형성 중인 새로운 세계에 대한 이해는 더 선명해질 것이었다. 비전은 안정을 이룬 한국 영토가 빛으로 밝혀지는 장면으로 마무리되었다. 줄리는 이 장면을 통해 지구적 전환은 그 시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세계 질서의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깊이 이해하게 되었다. 수개월 동안 일본 전역의 여러 지역에서 미묘한 신호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대도시의 바쁜 일상 속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거의 감지되지 않을 정도였다. 진동은 너무나도 미세해서 대부분은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그러나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살고 있는 서로 아무런 연관도 없는 두 남자에게는 그 신호들이 즉각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 서양에 살고 있는 브랜든 빅스는 한밤중에 잠에서 깨곤 했는데 마치 땅이 팽팽히 당겨진 실에 의해 늘어나고 있는 듯한 소리를 듣는 기분이 들었다. 같은 시기 일본의 한 작은 마을에서 사사키 히로하루는 자신의 공책에 강박적으로 그리던 선들이 점점 더 짙고 깊어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마치 자신의 연필이 어떤 숨겨진 무언가에 의해 이끌리고 있는 듯했다. 브랜드는 무언가가 점점 쌓이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그는 그 원인을 명확히 설명할 수 없었지만 지구가 어떤 균열의 순간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는 날짜와 시간, 갑작스러운 기압 변화를 기록하기 시작했고 처음에는 그것이 단순한 불안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반복되는 패턴은 그에게 다른 원인이 있음을 인정하게 만들었다. 한편 사사키는 반복적으로 같은 꿈을 꾸기 시작했다. 그는 지도들을 보았고 일본과 한국의 특정 지역을 관통하는 굵은 선들을 보았다. 무시하려 할수록 그 현상은 더욱 집요하게 다가왔다. 어느 순간 그는 거대한 지각판이 수십 년간 쌓여온 압력을 풀기 위해 움직이고 있는 듯한 상상을 하며 땅속 깊은 무언가가 조정되는 소리에 잠에서 깨기 시작했다. 긴장은 폭발적으로 찾아오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조용한 파도처럼 자라나 소리 없이 다가와 주변 전체를 불편한 기대감으로 가득 채웠다. 브랜드는 자신의 기록들이 몇 주 간격으로 일치하기 시작함을 알아차렸다. 그것은 연속적인 패턴을 이루기 시작했고 처음에는 무작위로 보였던 것이 움직임, 경로 방향을 나타내기 시작했다. 그는 해저 아래를 정밀하게 이동하는 지하의 힘을 묘사했다. 동시에 사사키는 자신도 모르게 같은 경로를 작업실에서 그려내고 있었다. 공책에 그어지는 각 선은 마치 불가피한 길을 드러내는 듯했으며 일본 열도가 오랫동안 미뤄왔던 어떤 순환을 곧 마주할 것처럼 느껴졌다. 두 사람 모두 일본과 한국이 더 이상 억제할 수 없는 압력을 품고 있다는 것을 인식했다. 브랜드는 인구 밀집 도시 위로 흔들리는 빛의 이미지를 불현듯 떠올렸다. 사사키는 집 근처의 콘크리트에서 아주 미세한 균열들이 나타나는 것을 관찰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흔한 현상이었지만 그에게는 아니었다. 그의 꿈에서 본 선들과 연결되는 듯한 이 작은 틈은
일본 땅속이 이미 안정의 한계를 넘었다는 인상을 강하게 주었다. 대중이 경고를 일상처럼 받아들이는 동안 그들 발 아래에서는 더 심각한 일이 진행되고 있었다. 브랜든에게 이 무관심은 가장 큰 위험이었다. 그는 진짜 위협은 사람들이 더 이상 귀를 기울이지 않을 때 시작된다고 느꼈다. 지구는 분명히 신호를 보내고 있었지만 그것을 감지해야 할 이들은 그 경고를 놓치고 있었다. 어느 순간부터 브랜든은 바다 위로 낮게 깔리는 어둠을 묘사하기 시작했다. 마치 바다가 에너지를 흡수한 뒤 세상에 되돌려 죽기 직전인 것처럼 느껴졌다. 이러한 감각은 그의 가장 강렬한 비전이 시작되기 전날 자주 찾아왔다. 그는 그 힘이 언제까지 억눌려 있을 수 있을지 자문했다. 사사키도 비슷한 인식을 가졌지만 그가 본 장면은 조금 달랐다. 그는 긴 어둠의 터널을 꿈꿨다. 그 터널은 어떤 불빛도 사라지기 전에 진동하기 시작했고 그 진동은 점차 강해져 마침내 땅이 불규칙하게 숨쉬는 듯한 느낌을 주었다. 이 모든 것은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다. 둘 중 누구도 이 비전을 널리 공유하지 않았다. 하지만 신호는 계속해서 일치하고 있었다. 마치 지구가 아주 민감한 이들에게만 이해될 수 있는 방식으로 경고를 조율하는 듯했다. 서로를 전혀 모르는 브랜든과 사사키는 동시에 같은 지평선을 바라보고 있었다. 무언가 중요한 일이 곧 벌어질 지점을 말이다. 몇 주가 지나자 그들은 이 신호들이 점점 더 정확해지고 있음을 느끼기 시작했다. 브랜든은 환경의 압력이 갑자기 변하는 순간들을 기록하기 시작했다. 마치 지하의 어떤 존재가 한계를 시험하고 있는 듯했다. 즉각적인 지진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었지만 일본의 특정 지역을 따라 이상한 방식으로 분산된 긴장을 감지할 수 있었다. 지하 에너지는 마치 정해진 경로를 따라 움직이고 있었으며 그 경로는 오랜 시간 동안 심각한 불안정성을 보이지 않았던 지역들로 향하고 있었다. 세부 사항은 소름 끼치도록 반복되었고 결국 브랜든은 이 일련의 흐름이 결정적인 순간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한편 사사키는 점점 더 깊은 꿈에 빠져들었다. 그는 오래된 지도를 보았고 그 지도 위에는 일본 열도의 여러 지역을 가로지르는 선들이 그려져 있었다. 그것은 무작위로 그어진 것이 아니었다. 그 선들은 실제 지질학적으로 알려진 단층선을 따라 있었지만 최근 어느 기록보다도 강렬했다. 그의 연필은 늘 같은 경로를 따라 움직였고 북쪽 바다를 지나 중앙지대를 통과해 태평양 인근 지역까지 이르는 길을 그려내고 있었다. 그가 그릴수록 하나의 패턴이 더욱 선명하게 떠올랐고 그것은 마치 현실 세계에서 곧 이어질 점들이 연결되기 직전의 순간 같았다. 브랜드는 새벽이 끝나갈 무렵 느껴지는 독특한 감각을 묘사했다. 그것은 바다를 가로지르는 저음의 맥박 같았고 거의 감지되지 않지만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었다. 그는 이 맥박이 첫 번째 균열의 전조라고 믿었다. 해안에서 멀리 떨어진 외딴 지역에서 시작되는 일종의 초기 방출. 그러나 그것이 도미노 효과를 일으킬 수 있는 위력을 지닌 시작점이 될 것이었다. 그의 기록에 따르면 이 진동은 항상 같은 시간에 강해졌고 마치 곧 더 큰 힘을 얻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 듯했다. 그는 이 현상의 반복이 더 거대한 사건의 임박을 뜻한다고 확신했다. 지구 반대편에서 사사키는 같은 신호를 다른 방식으로 느끼고 있었다. 환경의 압력 때문이 아니라 주변의 작은 변화들 속에서 감지되는 이상 징후였다. 평범한 물건들이 아무 이유 없이 미세하게 진동했고 계절에 맞지 않게 바람이 자주 불었다. 집안의 특정 구역에서는 내부에서 나무가 불규칙하게 팽창하는 듯한 소리가 들렸다. 그는 공식 기록에는 나타나지 않는 미세한 진동을 느꼈고 이러한 신호들은 그의 공책에 그려지는 선들과 대화를 나누는 듯했다. 이는 일본 지하가 단순히 압력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반응하고 있다는 확신을 더욱 강하게 만들었다. 두 예언자는 서로 다른 관점에서 같은 움직임을 관찰하고 있었다. 브랜드는 전체 경로를 보았고 사사키는 균열이 열릴 수 있는 정확한 지점을 기록하고 있었다. 두 경우 모두 결론은 같았다. 일본은 지금 작은 변화들이 고강도 충격으로 이어질 수 있는 시기를 지나고 있다는 것이다. 반복되는 패턴은 일종의 카운트다운처럼 느껴졌고 어떤 것도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없었다. 모든 세부 사항이 연속적인 단층 붕괴가 일어날 수 있는 해를 암시하고 있었다. 브랜드는 비전의 강도가 명확하게 바뀌었던 특정한 날을 언급했다. 마치 지하의 힘이 더 이상 숨기를 그만두었다는 듯한 느낌이었다. 그는 도시 풍경이
터널과 기초를 따라 움직이는 에너지의 파동에 의해 휩싸이는 장면을 보았다. 그의 기록은 전봇대가 흔들리고 조명이 일정한 간격으로 깜빡이는 모습을 묘사했다. 마치 하나의 조율된 충격이 도시를 통과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그는 이 파동이 즉각적인 파괴를 가져오지는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내부 긴장을 활성화시키는 것이었으며 그 긴장은 두 번째 균열이 오기 전까지 계속 갇혀 있을 것이었다. 같은 시기 사사키는 깊은 인상을 남긴 꿈을 꾸었다. 그는 거대한 어둠의 홀 중앙에 서 있었고 그곳에는 단 하나의 지도가 밝게 빛나고 있었다. 지도 위의 선들은 마치 생명이 있는 듯 스스로 움직였고 그 움직임이 일어날 때마다 섬의 일부가 상징적으로 흔들렸다. 마치 충격이 닿을 순서를 예고하는 듯했다. 그는 잠에서 깨어난 직후 그 순서를 기록했고 그 명확함에 놀랐다. 강조된 지역은 그가 수개월 동안 계속해서 그려왔던 곳과 일치했으며 이제는 점진적인 활성화의 패턴을 보이고 있었다. 브랜드는 첫 번째 충격이 깊은 지하에서 시작될 것이라고 보았다. 사사키는 두 번째 충격이 도시들 아래에서 형성되고 있음을 느꼈다. 이 두 사람의 인식을 나란히 놓고 보면 훨씬 더 거대한 무언가가 드러난다. 첫 번째 사건이 두 번째를 유도하고 두 번째는 세 번째 단계를 위한 길을 여는 연결된 일련의 연쇄적 흐름 가능성이다. 이것은 매일같이 신호를 목격하던 두 사람에게는 결코 과장이 아니었다. 그들은 지하의 변화가 빠른 속도로 진화하고 있다는 사실을 똑같이 기록하고 있었다. 마치 지각이 잠에서 깨어난 것처럼 서로의 존재조차 모른 채 사사키와 브랜드는 동일한 해를 향해 신회에 이끌리고 있었다. 날짜들은 유사했고 현상은 반복되었으며 그들의 기록은 일치했다. 그들의 예측은 정확한 달력상의 시점에 의존하지 않았다. 중요한 것은 그 주기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지구는 오랫동안 쌓여온 긴장을 특정한 목적을 위해 재조정하고 있는 듯했다. 지하의 압력은 이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작용하기 시작했다. 과거에는 단지 징후에 불과하던 것들이 이제는 반복적인 행동으로 변했다. 마치 일본 열도 자체가 직접적인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처럼 브랜드는 지하 깊은 곳의 에너지가 더 이상 흩어져 흐르지 않고 명확한 경로를 따라 움직이기 시작했다고 느꼈다. 그는 응축된 파동이 바다를 가로질러 일본 해안으로 다가가며 점점 가속화되는 모습을 묘사했다. 그 진동은 음색과 강도를 바꾸며 무언가 무거운 존재가 자신을 가두고 있는 지각층을 뚫고 나오려는 듯한 인상을 주었다. 같은 시간 일본 땅에서는 사사키가 집안의 작은 움직임이 점점 더 잦아지고 있음을 관찰했다. 그것은 공식적으로 기록되는 진동이 아니었지만 거의 감지되지 않을 정도의 미세한 변화들이 비슷한 시간대에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마치 일정한 리듬에 따르는 듯했다. 그는 발밑의 지면이 예전과 다르게 반응하는 것을 느꼈고 때때로 몇 초간 불균형한 느낌이 들었다. 그는 그것이 지각이 준비 단계에 들어섰다는 과정의 일부임을 직감적으로 알아차릴 수 있었다. 이 모든 신호가 더해지며 무시하기 힘든 일종의 예상 분위기가 형성되기 시작했다. 브랜드는 어떤 밤에는 터널 내부가 진동하는 이미지를 보았다. 금속 구조물들이 천천히 휘어지며 도시 지하 깊숙한 곳에 가해지는 압력에 반응하는 듯한 모습이었다. 도시는 바다에서 전해지는 충격을 흡수하고 있었고 그 에너지를 오래된 기초 구조물과 이미 한계를 넘은 지하 시스템을 통해 분산시키고 있었다. 같은 시기 사사키는 꿈속에서 지도들이 스스로 빛을 내는 장면을 보았다. 특정 지역들이 강한 광채를 내며 잠시 빛나고 몇 초 뒤 사라졌다. 그가 잠에서 깨어날 때면 온몸이 떨리고 있었고 마치 실제로 지각이 움직이기 직전의 충격을 온몸으로 느낀 것 같았다. 그는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지역들 속에서 패턴을 알아보기 시작했다. 해안지역, 산업지대, 매립지 위에 세워진 주거지역, 그리고 상호 연결된 터널지대가 그 대상이었다. 지하의 긴장은 짧고 빠른 단계를 따라 점점 진행되고 있었다. 브랜드는 첫 번째 대규모 균열이 지표에서 시작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었다. 그것은 아주 깊고 멀리 떨어진 지점, 수년간 압력이 갇혀 있었던 공간에서 시작될 것이다. 그는 극한의 억제감을 묘사했다. 마치 전체 구조물이 과도한 하중을 견디다가 단 한순간에 안정성을 잃는 것과 같은 느낌이었다. 방출된 힘은 해저를 따라 파동을 밀어내며 해안선 곳곳에 숨겨진 약점을 활성화시킬 것이었다. 사사키는 특정한 균열들이 낡은 벽뿐 아니라
절대 금이 가서는 안 될 곳들에서도 다시 나타나는 것을 목격했다. 새로 지어진 건물, 보강된 콘크리트, 지하철역 입구 등의 표면에서도 작은 균열들이 생기기 시작한 것이다. 그는 이것이 단순한 마모나 노후화가 아님을 직감했다. 내부 지각의 이동이 겉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이었다. 그가 관찰을 거듭할수록 이 과정이 하나의 체계처럼 조율되고 있다는 사실은 더욱 명확해졌다. 두 사람의 인식이 결합되면서 하나의 중대한 진실이 드러났다. 첫 번째 대충격은 고립된 사건이 아닐 것이다. 초기의 충격은 지표면 근처에 축적된 긴장을 자극하기에 충분할 것이며, 깊은 지하의 방출은 도시 지하 구조물에 즉각적인 반응을 일으킬 것이다. 이 움직임은 짧고 정확한 충격파처럼 나타나 터널과 철도, 건물 기초의 균형을 바꾸는 계기가 될 것이다. 브랜드는 특정 지역의 전기 시스템 전체가 하나의 충격에 반응하듯 소름 끼치도록 정교하게 깜빡이는 불빛을 보았다. 그것은 전면적인 파괴가 아니었다. 오히려 더 거대한 무언가를 위한 준비 과정이었다. 일종의 활성화, 지하가 살아있으며 곧 움직일 것임을 상기시키는 신호였다. 반면 사사키는 이러한 충격을 이미지가 아닌 소리로 느꼈다. 그의 꿈속에서 언제나 지도상의 같은 지점에서 낮고 둔탁한 뚝 소리가 들렸다. 마치 일련의 연쇄가 시작됨을 알리는 마커처럼. 증가하는 압력은 곧 넘을 수밖에 없는 보이지 않는 한계를 만들어내고 있었다. 어떤 날은 공기가 더욱 무겁게 느껴졌고 지면의 진동이 평소보다 몇 초 더 오래 지속되었다. 마치 나라 전체가 불규칙하게 숨을 쉬고 있는 듯한 느낌이었다. 첫 번째 충격의 접근은 더 이상 단순한 직감이 아니었다. 그것은 주의를 기울이는 이들에게 분명히 감지되는 실질적인 상태가 되어 있었다. 두 번째 대규모 움직임이 가까워지면서 두 사람의 비전에 나타나는 양상도 극적으로 바뀌었다. 과거에는 느리게 이어지던 연속성이 이제는 아무 경고 없이 밀려드는 지속적인 신호로 바뀌었다. 브랜드는 더 이상 단편적인 장면이 아닌 곧 작동할 준비가 끝난 하나의 연결된 체계를 보는 듯한 장면을 목격했다. 바다를 따라 흐르던 진동은 이제 여러 방향으로 분산되기 시작했고, 도시 지역, 산업지대, 산악 지형 등지로 긴장을 퍼뜨리고 있었다. 에너지의 흐름은 변형되었다. 그것은 마치 전체 시스템이 스스로의 한계에 밀려가고 있는 모습 같았다. 사사키는 이러한 변화가 일상 속 아주 사소한 요소들에서 드러나는 것을 느꼈다. 바람 한 점 없는 공간에서 물건이 미세하게 흔들렸고 아무런 외부 움직임 없이 바닥에서 미세한 먼지가 떠올랐다. 어떤 표면은 너무 낮은 주파수로 진동하여 소리는 나지 않았지만 충분히 불편한 감각을 만들어냈다. 그는 이 신호들을 알고 있었다. 더 큰 지각 이동이 오기 전 내부에서 먼저 반응을 시작할 때 나타나는 징후였다. 아직 충격은 오지 않았지만 그에 대한 반응은 이미 시작되고 있었던 것이다. 그의 꿈에 나타나는 표식들도 점점 강해졌다. 과거 단순한 선에 불과하던 것들이 이제는 더 복잡한 구조를 이루며 갈라지고 있었다. 그는 특정한 순서대로 분포된 균열의 지점을 보았고, 이를 통해 두 번째 충격은 단순히 첫 번째의 여파가 아니라 함께 작동하는 하나의 일환임을 알 수 있었다. 몇몇 지역은 다른 곳보다 훨씬 강한 빛을 내며 곧 동시에 움직일 듯한 기세를 보였다. 이 모든 이미지가 합쳐져 형성된 하나의 패턴은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경고였다. 브랜드는 일본 열도의 경계를 넘어서는 신호들을 보기 시작했다. 그의 비전 속에서 열도에서 시작된 충격은 점차 국경을 넘어 확산되고 있었다. 지하 에너지는 바다를 따라 뻗어나갔고 이전까지 안정적이었던 지역들까지 진동의 영향을 받기 시작했다. 그가 목격한 지각 이동은 고정된 원형이 아니었다. 그것은 경로를 따라 이동하며 먼 지역을 향해 나아갔다. 몇몇 경로는 대륙을 향하고 있었고 마치 첫 번째 대격변의 여진이 곧 도달할 것 같은 예감을 남겼다. 두 번째 충격은 비정상적으로 빠른 속도로 형성되고 있었다. 지구는 마치 전 과정을 가속시키는 듯 했으며 보통 수개월이 걸릴 단계를 며칠 또는 몇 주로 압축하고 있었다. 어떤 밤 브랜드는 전등이 연쇄적으로 꺼지는 모습을 보았다. 그것은 단발적인 사건이 아니었다. 도시 기초 아래에서 방출된 지질 파동에 의해 전기 시스템들이 압박을 받는 반응이었다. 지하에서 발생한 충격은 표면에서도 드러나고 있었다. 미세한 결함들, 국지적 정전, 민감한 지반 위에 세워진 구조물들의 불안정함을 통해서 사사키는 땅이 마치 맥박을 내뿜는 순간들을 정확하게 기록했다. 그는 지면이 위아래로 거의 감지되지 않을 정도로
미세하게 움직이는 순간들을 묘사했다. 하지만 그 짧은 흔들림은 본능적인 경계심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했다. 이런 움직임은 몇 초 이상 지속되지 않았지만 지하가 변화 중임을 분명하게 나타냈다. 일본 전체가 다른 방식으로 반응하기 시작한 듯했다. 마치 끝없이 자라나는 지하의 힘에 순응하듯 표면이 그것에 반응하고 있었다. 이 지점부터 일본은 외부적으로도 불안정성의 징후를 드러내기 시작했다. 새로 지어진 건물에서조차 작고 얇은 균열이 발생했고 일부 공공구조물은 눈에 띄는 뒤틀림이나 틀어짐을 보였다. 바다는 불규칙한 움직임을 보이며 어떤 날은 평소보다 더 많이 물러났다가 다른 날에는 거세게 밀려들었다. 열도를 떠받치고 있는 시스템은 더 이상 내부 압축을 숨기지 못하고 있었다. 깊은 층 사이에서 억눌리고 있던 에너지에 이제 지표가 직접 반응하고 있었던 것이다. 브랜드는 이러한 변화를 하나의 결정적인 단계로 인식했다. 그는 지하 에너지가 더욱 빠르게 확산되고 있으며 그것이 오직 특정한 패턴을 이해한 자만이 예측할 수 있는 경로를 따라 움직이고 있다고 기록했다. 그의 비전은 에너지가 집중되었다가 다시 갈라지는 지점을 보여주었고 마치 다음 충격을 위해 분열할 준비를 하고 있는 듯했다. 그는 이러한 파동을 끊임없이 기록하며 다음 대규모 움직임은 더 이상 오랜 간격 없이 찾아올 것임을 확신했다. 신호의 강도는 의심의 여지를 두지 않았다. 두 번째 대충격이 다가오고 있었다. 이제는 터널, 지하철, 매설된 구조물들이 도시의 반응을 결정짓는 핵심 역할을 하게 되는 시점이었다. 지하 이동은 단순한 진동에 그치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건물의 기반을 비틀고 고밀도 주거 지역의 지하를 압박하며 오랜 시간 잠들어 있던 단층들을 활성화할 것이었다. 사사키는 그것을 육체적으로 느꼈다. 어떤 밤에는 그의 집이 마치 호흡하는 지면 위에 떠 있는 듯했다. 바닥이 팽창했고 나무는 갈라지는 듯한 소리를 냈으며 벽은 불규칙하게 떨렸다. 그것은 더 큰 움직임이 오기 전 나타나는 전형적인 징후였고 그는 일본이 훨씬 더 격렬하고 빠른 과정 직전까지 다다랐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한때 간헐적으로 그려졌던 그의 그림들은 이제 연속적인 흐름처럼 이어지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외부의 신호를 찾을 필요조차 없었다. 그의 몸 자체가 열도의 지하 맥박에 연결된 듯 반응하고 있었다. 브랜드는 결정적인 지점이 아직 드러나지 않았지만 곧 모습을 드러낼 것임을 느꼈다. 그의 비전 하나하나가 일본이 언제든지 넘을 수 있는 문턱에 가까워지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그가 본 것은 이미 일어난 파괴가 아니라 지금의 압력이 계속된다면 연쇄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일련의 움직임들이었다. 그 이미지들은 점점 더 빠르고 강렬하게 다가왔고 마치 마지막 경고처럼 느껴졌다. 그는 열도의 핵심 지역들에서 섬광이 번쩍이는 장면을 보았고 불규칙한 리듬으로 깜빡이는 빛들을 보았다. 마치 대지가 무언가를 외치기 직전인 것처럼. 그것은 아직 현실이 된 장면은 아니었지만 반복될수록 점점 강해지는 가능성의 영역이었다. 사사키 또한 점점 더 구체적인 꿈으로 잠에서 깨어나고 있었다. 산들이 맥동하고 숲이 원인 없이 흔들리며 강물은 잠시나마 흐름을 거슬러 오르는 듯 보였다. 이 이미지들은 아직 드러나지 않은 힘들이 다가오고 있음을 암시했으며 그의 해석에 따르면 그 힘은 단 하나의 작은 변화만으로도 곧 현실로 나타날 수 있었다. 그를 따라다니는 감각은 명확했다. 일본은 아직 시작되지 않은 그러나 언제든 시작될 수 있는 하나의 순환의 가장자리에 서 있었다. 세 번째 움직임은 두 사람이 서로 다른 시점에서 묘사했지만 결코 고립된 사건으로 나타나지 않았다. 그것은 서로 다른 세 가지 지점, 해저, 도시 지반, 그리고 지각의 신부, 이 거의 동시에 활성화될 수 있는 지점에서 수렴하는 현상이었다. 각 비전은 이 요소들이 하나의 동기화 지점을 향해 나아가고 있음을 가리켰다. 대기의 밀도가 달라질 수 있었고 특정 지역에서는 금속성 냄새가 감지될 수 있었으며 큰 방출 없이도 균열이 서서히 확장되기 시작할 수 있었다. 이러한 신호들은 아직은 미세하고 은밀했지만 더 강력한 단계로의 전환을 알리는 징후가 될 수 있었다. 브랜드는 특정 에너지 흐름이 열도를 가로질러 동아시아로 향하는 것을 관찰했다. 그의 여러 비전에서는 압력의 파동이 한국 남부 지역에 도달했고 그것은 직접적인 충격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일본의 불안정성에서 비롯된 자연스러운 반향처럼 보였다. 그는 한반도의 점처럼 떠오르는 위치들을 보았고 그것은 일종의 경보 지점으로 해석되었다. 이는
한국이 일본을 넘어 확산될 수 있는 시나리오에 주의 깊은 관찰자가 될 가능성을 시사했다. 사사키 또한 유사한 감각을 보고했다. 그의 꿈속 진동은 섬의 경계를 넘어 대륙으로 퍼져나갔고 그는 한국에서 사람들이 불안한 표정으로 바다를 응시하고 있는 모습을 보았다. 전문가들이 신부 데이터를 분석하고 당국이 지속적인 감시 체계를 가동하는 장면도 포착되었다. 이 이미지들은 만약 순환이 열리게 된다면 한반도는 그 반응을 가장 먼저 감지하는 지역 중 하나가 될 것임을 나타냈다. 일본은 점차 축적된 긴장에 외부 징후를 드러내기 시작했다. 동물들이 이상 행동을 보이거나 철새들이 예상보다 일찍 이동하고 어류가 평소와 다른 지역으로 몰리는 현상이 관측될 수 있었다. 이러한 현상들은 곧바로 재난을 의미하지는 않지만 지하 환경이 기존의 패턴에서 벗어나고 있다는 자연적인 경고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사람들은 도심의 기초 구조물에서 들려오는 낮고 깊은 소리를 듣게 될지도 모른다. 그것은 금속 구조물이 강하게 당겨질 때 나는 소리와 비슷할 것이며 실제로 발생한다면 세 번째 움직임이 가까워졌다는 강력한 신호로 해석될 수 있다. 브랜드는 일본이 갑작스러운 침묵 속에 잠긴 후 지각을 관통하는 듯한 굉음을 듣는 장면을 목격했다. 이 비전은 즉각적인 파괴를 보여주지는 않았지만 하나의 상징적인 전환점으로 느껴졌다. 나라 전체가 조용히 준비하던 단계와 연쇄 반응이 시작되는 단계 사이를 나누는 경계선이었다. 그는 그 소리가 첫 번째 방출, 즉 수년간 예견되었지만 아직 시작되지 않은 순환의 개방을 알리는 신호라고 이해했다. 사사키는 하늘에서 나타나는 이상한 시각적 효과를 보고했다. 푸르스름한 빛이 지하 압력이 임계점에 도달한 지역 위로 빠르게 퍼졌고 이는 지각판 간의 마찰로 인한 방전 현상일 가능성이 있었다. 그는 말하길 만약 이런 빛이 실제로 관측된다면 그것은 일본이 전환점에 도달했음을 나타내는 가장 분명한 신호가 될 것이라고 했다. 브랜든 또한 이에 동의했다. 오랜 시간 축적된 압력은 온천의 온도 상승에 영향을 줄 수 있었고 일부 산에서는 정밀 장비를 통해서만 감지되는 미세한 진동이 발생할 수 있었다. 어떤 날은 도시 전체가 평소보다 더 밀도 높은 공기의 흐름을 느낄 수 있었고 이런 현상들은 현재 파괴를 의미하지는 않았지만 일본이 새로운 국면, 아직 시작되지 않았지만 곧 연속적이고 조율된 형태로 도래할 가능성이 있는 단계로 향하고 있다는 징후였다. 브랜드는 특정 지역들이 불규칙한 호흡을 하듯 짧은 간격으로 팽창하고 수축하는 모습을 보았다. 이것은 대규모 지각 이동 이전에 나타날 수 있는 징후였다. 그는 금속 구조물에 작은 뒤틀림이 생기고 해안 지역에서 낮은 주파수의 지하음이 들려오는 장면을 보았다. 이러한 요소들이 모여 하나의 모자이크처럼 구성되었고 아직 가능성의 영역에 머물러 있지만 점점 더 임박한 활성화 시나리오에 가까워지고 있었다. 사사키는 한국에 대한 비전이 점점 더 강해지고 있음을 느꼈다. 그는 파괴가 아닌 극도로 높은 수준의 감시와 관측을 보았다. 한국의 관측소, 항만, 모니터링 센터들이 핵심 지점으로 떠오르며 일본의 움직임을 밀접히 주시하는 모습을 그려냈다. 그의 비전 속에서 한국은 피해자가 아닌 전략적 수호자로 등장했다. 그것은 이 순환이 열릴 경우 이 지역 전체의 균형을 재편할 수 있는 어떤 거대한 변화의 시발점이 될 수 있음을 암시하는 상징이었다. 브랜드는 순환이 시작된 이후 일어날 수 있는 일들에 대한 비전들을 계속해서 받아들이고 있었다. 그는 일본이 두 개의 층으로 나뉘어 있는 모습을 보았다. 겉으로는 일상이 계속되는 지표면과 그 아래 보이지 않는 곳에서 모든 힘이 완벽한 침묵 속에 정렬되고 있는 지하층, 마치 나라 전체가 숨을 멈춘 듯한 느낌이었다. 그의 그림 속에서 열도를 따라 흐르던 에너지의 선들은 점점 더 밝아졌고 인구 밀집 지역을 에둘러 해안선 쪽으로 향하고 있었다. 그 해안들은 그동안 항상 안정적이라 여겨졌던 지역들이었다. 이 모든 것은 언제든지 이전 비전들이 예고한 연쇄를 시작할 수 있었다. 그것은 파멸이 아니라 수십 년 전부터 지질학자들이 경고해온 움직임이 마침내 영적인 불안과 함께 실체를 드러내려는 징후였다. 사사키는 거의 매일 글을 남겼고 그의 노트에는 이전에는 눈에 띄지 않았던 패턴이 점점 뚜렷해지고 있었다. 세계의 특정 지역, 북동부 해안, 중심도시 지대, 그리고 일본을 가로지르는 산악지대, 이 반복적으로 등장했다. 그는 일본이 이들 분리된 지역에서 연속적인 사건을 겪게 될 수 있음을 느꼈다. 각기 다른 곳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서로 연결된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점에서
그것이 단순한 자연 현상임에도 불구하고 일종의 조율된 움직임처럼 보일 수 있다는 점이 그를 가장 불안하게 만들었다. 그가 강조한 것은 날짜를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신호들이 충분한 강도로 드러나기 시작하는 순간을 인식하는 것이었다. 그는 위험이 최종 충격 그 자체가 아닌 빠르게 확산될 수 있는 연쇄 활성화에 있다고 계속해서 말해왔다. 브랜드는 밤의 비전 속에서 붉고 푸른 점들이 일본 열도 위에 떠오르고 사라지며 이동하는 장면을 보았다. 이 점들은 마치 지하 압력을 시각적으로 드러내는 지표 같았다. 어떤 경우에는 이 점들이 바다를 넘어 한국 남부 지역까지 도달했다. 그는 이를 위협이 아닌 에너지의 반향으로 이해했다. 한국은 경계를 넘어 전달되는 이 신호들을 먼저 감지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고, 이는 일본조차 아직 인식하지 못한 조짐을 알아차릴 수 있는 감시자의 위치였다. 브랜든에게 있어 한반도는 순환이 시작되기 전 그 경고들을 해석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맡게 되는 지역으로 나타났다. 사사키도 그의 꿈에서 계속해서 한국의 존재를 인식했다. 그는 한국 정부가 경보 시스템을 조정하고 해양 감시를 강화하며 방제 시설을 점검하는 장면을 보았다. 전문가들은 감시실에서 그래프와 데이터를 분석하며 일본에서 전달되는 진동을 수년치 자료와 비교하고 있었다. 이 이미지들은 순환이 열릴 경우 그 영향이 일본 열대만 머무르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보여주었다. 한국은 바다의 움직임, 공기의 밀도, 그리고 지극히 미세한 반사 진동의 변화까지 감지할 수 있으며 이러한 간접적인 신호들만으로도 국가 차원의 최대 주의가 요구될 수 있는 상황임을 시사했다. 브랜드는 그의 비전 속에서 일본 열도가 희미하게 깜빡이는 노란빛에 둘러싸인 모습을 자주 목격했다. 마치 나라 전체가 고주파로 진동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었다. 그는 어떤 지역들이 몇 초간 어두워졌다가 다시 밝아지는 장면을 보았는데 이것은 실제 정전이 아니라 향후 전력망, 통신, 교통체계 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불안정성의 전조로 이해되었다. 그것은 공포의 신호가 아니라 준비의 책임을 요구하는 경고였다. 그는 이 감각을 활성화 지점의 접근이라 표현했다. 사사키는 같은 메시지를 전혀 다른 방식으로 받아들였다. 그는 지하 깊숙한 곳에서 울려오는 낮은 소리를 묘사했다. 그것은 마치 교대로 뛰는 심장 박동처럼 느껴졌고, 이러한 소리가 실제로 들린다면 첫 번째 대규모 움직임이 임박했다는 신호일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사람들이 어느 순간 물건이 떨어지거나 부서지지 않는데도 긴 진동을 느끼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 순간이 바로 지표면의 소리가 사라지고 지하의 맥박이 감지되기 시작하는 때이며 그 조용한 경고가 집단적 인식을 일깨우는 반가소해가 될 것이라고 했다. 브랜드는 기후의 국지적 변화 또한 감지했다. 추운 날씨에 비정상적인 더위가 나타나고 더운 날에는 이상하게 무거운 바람이 불어오는 장면이 비전에 자주 나타났다. 그는 이를 지각 내부의 재조정이 겉으로 드러나는 초기 현상으로 해석했다. 이런 현상은 순환이 가까워질수록 점점 더 뚜렷해질 수 있었고, 이는 정부와 시민이 다가오는 현상을 올바르게 해석할 수 있는 기회라고 믿었다. 그것은 확신이 아닌 기회로 보아야 할 신호였다. 한국은 또다시 중요한 조각으로 등장했다. 브랜드는 한국의 안테나, 레이더, 해저 감지 센서들이 미세한 해저 변화들을 포착하는 모습을 보았다. 과학자들은 이 신호들을 분석하며 그것이 일본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패턴임을 확인하고 있었다. 마치 한반도가 이 지역의 균형을 감시하기 위해 지정된 장소처럼 보였으며 위험에 처해 있기보다는 일본보다 먼저 경고를 이해하고 예측할 수 있는 위치에 서 있는 듯했다. 사사키도 이 흐름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다. 그의 꿈에는 한국의 순찰선이 일본 인근 해역을 조심스럽게 순회하는 장면이 나타났고, 그것은 단순한 우연이나 루틴이 아니라 무언가 거대한 변화가 가까워졌다는 직감을 따르는 행동처럼 보였다. 그는 사람들이 높은 언덕이나 전망대로 올라가 바다를 바라보며 조용히 기다리는 장면을 보았다. 거기에는 공포는 없었다. 오직 깊고 본능적인 주의만이 존재했다. 그것은 모든 거대한 자연의 흐름이 시작되기 전 인간이 가장 먼저 감지하는 조용한 인식이었다. 브랜든의 비전은 종종 하나의 반복적인 이미지로 마무리되었다. 하늘에서 내려다본 일본 열도 위에 빛의 선들이 얽히고 설켜 진동하고 있는 장면. 그 선들은 마치 움직일 수 있는 허가를 기다리는 듯 미세하게 흔들리고 있었고, 어떤 선도 즉각적인 파괴를 뜻하지는 않았지만 모두가 하나의 결정적인 국면이
다가오고 있음을 암시하고 있었다. 그가 말하길 그 빛의 선들이 마침내 움직이기 시작하는 순간 모든 연쇄가 시작될 것이다. 사사키는 브랜든을 전혀 알지 못했지만 전적으로 같은 감각을 공유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노트에 다음과 같이 남겼다. 일본은 지금 하나의 집단적 선택 앞에 서 있다. 신호를 무시할 것인가? 아니면 2026년이 일본과 한국이 스스로의 땅을 바라보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도 있는 하나의 순환을 여는 해가 될 가능성을 직시할 것인가?